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네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상당히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4월 달에 중순부터 한 이번 주까지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또 5월 달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5월을 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월 달, 3월 달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4월 초에. 그러니까 그 수학 기간을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면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보통 한 50%는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세월을 못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제가 이 업종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전이든 어떤 종전이든 그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려갈 만한 위치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이랬든 저랬든 뭘 작년만은 못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리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계절적으로 바로 이쪽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이걸 만약에 겨울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도 주식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때를 맞춰서 거래를 했는데 그때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5월 14일 바로 전과 후가 우리가 대응 전략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한 14일 전까지는요, 가급적이면 짧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 짧게 배팅을 계속 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5월 14일 이후부터는 조금 롱텀으로 가는 쪽으로 전략을 좀 펼쳐 나갈 겁니다. 또 묵직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3분기까지는 큰 이상 증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흐름 잘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월에 15개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달 같은 경우 좀 짧게 치고 한다라는 거 미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또 외국인 선물 포지션 한번 좀 체크를 또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다. 물론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5월 제가 그 다음 달 만기일에 적혀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자, 5,200에서 6,200이 찍혀 있었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월 14일쯤 가게 되면 어떻게든 외국인들은 6,200 쪽으로 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밀방을 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생각해 보면 위로 미는 것들은 조금 이제 부침이 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직도 미국과 그죠 이란의 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물론 되고 있죠. 전투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가 부분도 계속해서 9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증세는 그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90불 아래 확 떨어져가지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로부터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낮춰져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라는 부분이 쭉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렸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 아래 사이에 움직이는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 그러니까 6,170이나 6,200 이쪽 돈 라인 쪽으로 오잖아요. 그때는 좀 우리가 현금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6,580, 저 윗단에서 노는 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대로 다 종목들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것들은 계속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트레이딩 포인트 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행을 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는 잘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잘들 여러분들 의사결정만 내리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아침에 인그로드랩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의견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8% 이상 정도 되는데, 거의 거래하신 분이 별로 없는 듯해요. 그래서, 아, 좀 아쉽구나. 물론, 이게 뭐, 아주 메인 포트폴리오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보통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 한잔 하거나, 가족 외식할 때 좀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딱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큰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매일 하루에 한 개 정도 이상씩 수익 만들어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잃지 않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작게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장이 좋을 때, 올라올 때, 손절을 쳐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비중이 크게 드러나는데 윗단에서 걸렸다. 그럴 때는 뭐 그런 경우에 좀 손절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머니케어 뉴스는 올해 2026년도 들어서 107번째까지 오는 과정에서 단 한 종목의 손절 의견도 없었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이거는 아주 그레이트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에셋증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지금 하자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예, 그리고 밸류도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1분기보다.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 이건 증권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까? 제가 이제 선물 포지션을 보는 건 증권주 거래하는 건 물론 시장이 계속 하락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어느새 우리가 여기서 거래하던 때, 여기서 수익 내고 말이요. 쭉 올라오고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바로 뭐, 쉽게 뭐, 로켓을 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X 때문에. 자, 그걸 떠나서 올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도 이 정도 또 자리 잡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이 이제 클래스가 좀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까지 고려해 보고요.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장을 접근해 나가냐. 제가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일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방 쪽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갖다 선수들이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지 않을 거예요. 자, 2주 남았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제 거래일 오늘은 빼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으로 따져보면 뭐 5월 5일 어린이날 뭐 이런 거 다 빼고 노동절 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 거래일은 우리가 5월 14일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6만 원일지 6만 5천 원일지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장 위로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5월 만기일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는 그런 거. 이것만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삼성증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소외된 종목들, 파라다이스나 카지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난해 대비해서 좋지 않은 것뿐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원래 이 종목이 그런 거잖아요. 사이클 주식이잖아요. 연 사이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성수기 이제 보통 보면 5, 6, 7, 8 여기가 딱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주나 화장품이나 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나서 거래하는 건 무식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즌이 왔는데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곤두박질치고 꼬라 쳐박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러 다닐 사람은 다 놀러 다닌다는 것들이죠. 어느 쪽으로 안 가는 거? 두바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항공료가 워낙 비싸졌어요. 비행기 값이. 그럼 가까운 데서 와야 되는데, 그럼 카지노 좋아하는 우리, 뭐죠? 차이니즈 피플. 여기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일본 가는 거나 중국 가는 거나 뭐 대만 정도 가는 거리는 우리가 크게 비행기 값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원래 카지노는요, 주력 고객들이 그쪽 고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매출 나오는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쭉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가이던스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돼서 개선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요, 바로 전쟁 한 방 맞고요. 올라오다가 한 방 맞고요. 또 두 방 맞았잖아요. 딱 그날이 그날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3월 초, 4월 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방을 더 때릴까? 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만 때려보는 것들이죠.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더 크게 때릴 만한 구간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어딘가 구간에서는 이게 올라왔다가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렴되는 자리.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15,000원 정도 여기서부터 하방 열어놓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종목 중에서 대장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 쪽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거래할 만한 곳은 거의 없어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가장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원래 이게 하반기 비수기잖아요. 이 비수기 구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던 부분에서 나름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제가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씩은 거래를 하는데 이 정도 주가 하방 쪽에서 거래하는 것도 코로나 때도 뭐 저랬는데 지금이 그 정도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도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거래해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다. 많이 보지도 않을게요.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 이런 자리만 봐도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정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이 업종에서 뭐 그렇다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하고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다 찍어 놓은 것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형태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돈 많이 벌어서 빚도 많이 갚았어요. 7천억 중에 얼마 갚았는지 제가 체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거래할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보다 장부가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주도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3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들은 2분기 때 많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보다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밸류도 상당히 높아진 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그거 다 고려해도 뭐 롯데관광 개발해도 되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되게 다르실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롯데관광 개발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실 거니까 그 선택적으로 결정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여러 사람하고 드립을 할 수 있는 좀 편한 게 파라다이스 쪽이 좀 편하다라고 판단을 드린 거예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 최근에 이제 일바 맞고요. 3월 초 똑같이 맞았잖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얘는 이렇게 리바운딩이 올라왔어. 그 커버링이 올라왔고 쟤는 아직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요 구간이 한 번 남아있는 것도 얘는 이제 여기서 한번 수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잡아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가 훨씬 더 스펙이 넓게 열려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계절적 성수기 요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 쪽에서 호텔 신라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얼핏 GSPNL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 드리고 그 주가가 쫙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 GSPN을 처음 얘기하니까 아무도 거래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에이 됐다. 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항상 보면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야기 드려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또 성수기 오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르나스 호텔 요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GS 리테일하고 있을 때 이제 분리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계절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저는 온다고 봅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단체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도 근데 그 GMP 정도 될 때는 다 그런 게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죠. 단체 관광객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대 이상 분들은요, 개인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 실제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교육이나 또 랭귀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또 그 개인 여행을 또 주로 하기 시작한 출생 연도 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생 그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교육 수준도 다르죠. 뭐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 환경도 많이 변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 든 사람이 또 그게 뭐 학력이 딸려서 못 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나이 들어 보니까 여행 갈 때 내가 일일이 막 스터디하고 찾고 그러는 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어느 정도 조금 더 주고 편하게 가냥 갔다 오자 해서 저는 보통 선호하는 것들이 뭐 10명 안쪽에 이렇게 같이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죠. 우리 혼자 가면 재미도 더럽게 없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체 여행을 가도 이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는 곳들이고 조금 다른 거기는 아직은 이제 모임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좀 이상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뭐, 대략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제가 느끼는 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작년, 올해, 요거만 보세요. 숫자 좋아지죠?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어쨌든 성수기 앞두고 있어요. 성수동 아니고요. 그래서 성수기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뭐, 선택해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위치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눌리잖아. 이게 이제 며칠이겠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분위기 가는 것들이거든요. 5월 14일,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눌려 들어온 자리. 그래서 여기 45,00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매수해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파라다이스하고요. 저 GSPN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 신라는 비싸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정도 해야죠. 근데 너무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카지노 두 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또 트레이딩 포인트 얘가 먼저 포지션 잡고 있으면 다른 것도 다 보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GKL도 제가 뭐 꾸준하게 좀 체크할 거예요. 해마다 GKL 갖고 뭐 두 번 정도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치고 또 가을에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거래 안 한 거죠. 왜 1년 동안 거래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 때가 맞다니까. 예,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지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방, 두 방 다 맞은 자리 있잖아요. 이 맞은 두 방 맞은 자리 다 있어요. 똑같아요. 움직이는 형태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야. 아시겠죠? 이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5,000원부터 대략 보면 한 41,000원 사이에서 여러분 분할 매수 해주면 이 종목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행주.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뭐 둘 다 하고는 있지만 아웃바운드 쪽에서 저는 약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쪽은 조금 거래하기가 벅차요. 다만 제가 이 종목을 갖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소개하는 거죠. 저는 이건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파라다이스하고 PNL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많이 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쟁 터지면서 완전히 꼬꾸리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일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이쪽 업종은. 그러면 지금은 살짝 어떻게 돼요? 리본드 들어 자리 잡는 과정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뻐거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냥 차라리 그냥 인바운드 안에서 들어오는 거, 그죠? 수익 내는 쪽이 훨씬 편하지 않나.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을 생각해 봤고요.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맞겠고요. 보통 지금 다른 채널 같은 데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 종목 정도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세점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저 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갖다 이제 접으면서 수익 구조 괜찮은 기본 밸류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완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들 소개하는 시간으로 한번 색깔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하고 삼성증권 이야기 드렸고, 파라다이스 하고요. GSPNL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매크로아카라든지 지수가 외국인 포지션이 매물이 좀 나와서 저는 6,200 이 정도 수준 지수 왔을 때는 이 종목들은 거래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죠. 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저희 회원분들은 아니시긴 하겠지만 장성 머니큐어 뉴스는 골고루 섭취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중요하죠. 이게 한 종목만 잔뜩 들고 있잖아요. 업종만. 그러다가 아프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돈맥경화 걸리고요. 그래서 돈을, 글쎄요, 잘 움직이고 유동성을 확보해가면서 항상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